자,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파동이 뭔가요? 그쵸? 진동이 전달되는 거죠. 진동이 전달되는 게 파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파동을 전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 물질을 매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결국 전달되는 건 뭐다?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리고 입자와의 대응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파동의 종류에는 매질이 있고 없고를 따라 탄성파와 전자기파, 그러니까 세상에 매질이 없어도 되는 유일한 파동이 전자기파인 거죠. 빛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가 있고요. 종파의 종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랑 누가 있느냐? 지진파의 P파와 음파가 있습니다. 그럼 횡파의 종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냐고요? 네. 나머진 다 횡파거든요. 자, 그 다음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평면파, 구면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구면파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자, 다음에 파동의 표현. 우리는 파동을 보통 두 가지의 그래프로 나타내길 좋아합니다. 왜 두 가지냐고요? 뭐가 다르냐고요? 잘 보시면 중요한 핵심은 X축이죠. 위치냐 시간이냐에 따라. 자, 위치일 때에는 요게 파 하나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요? 파 하나의 길이 파 길이 장이 되겠죠. 파장. 그리고 시간일 때에는 이만큼이 파 하나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기가 돼요. 그리고 볼록한 자리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을 따서 마루, 오목한 자리를 산의 골짜기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요한 건 가운데부터 진동 중심부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진동 중심부터 마루까지 또는 진동 중심부터 골까지가 진동의 폭이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파동에서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으니 파동의 뭐예요? 파동의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자, 일반적인 속력은 뭐분의 뭘로 구합니까? 일반적인 속력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겠죠. 파동의 속력도 그럼 뭘로 구해야만 할까요? 똑똑해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시간과 어떤 거리냐? 한파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파의 거리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위에 있는 것 중에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한파의 시간이 뭡니까? 그렇죠. 주기죠. 그리고 한파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파의 길이 파장이죠. 결국 주기분의 파장으로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자들을 이용한다면 t분의 람다가 될 거고요. 단위도 마침 미터 퍼 세크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기가 나오면 주기와 비슷한 개념, 주기에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는 뭐죠, 정의가? 주기는 한 번에 몇 초냐라는 거죠. 한 번에 몇 초냐. 이 반대 개념인 1초에 몇 번이냐라는 개념이 있어요. 1초에 몇 번이냐. 그게 뭐죠? 그쵸, 진동수.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당연히 무슨 관계일까요? 한 번에 3초 걸렸다. 1초에 3분의 1번. 둘이 역수관계죠. 보통 진동수를 F라고 많이 쓰는데 그래서 T와 F는 역수관계입니다. 느낌이 왔어요? 왜 얘기했는지? 그쵸?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서 싫다면 이걸 뭘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그래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의미는 1초에 몇 개냐? 1초에 몇 개냐와 한 개가 몇 미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1초에 3개 들어오는데 한 개가 2m다. 그럼 1초에 몇 미터를 갔을까요? 6m. 그죠? 쉽게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되고요. 중요한 얘기가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매질이 같으면 같아요, 항상. 매질이 같으면 파동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뭐가? 속력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매질이 바뀌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질 거죠. 그리고 그때 굴절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다음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음파의 속력 변화죠. 음파의 속력 변화. 자, 음파라고 얘기했는데 음파는 대표적인 무슨 파일까요? 앞에도 종류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쵸?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종파는 뭔가요? 탄성파예요. 그러다 보니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됩니다.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 가능해요. 그럼 매질이 많을수록 잘 갈까요? 못 갈까요? 그쵸? 있어야만 되니까 매질이 많을수록 전달이 잘 됩니다. 이게 종파, 음파의 속력 변화의 핵심 키워드죠. 자, 그러면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면 누가 더 매질이 밀도가 크죠? 맞아요. 고체가 밀도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 속력이 어디에서 제일 빠르다? 매질이 많아야 전달이 잘 된다면서요. 그죠? 고체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에서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무슨 스포츠가 가능한가요? 네, 물속에서 음악 들으며 춤추는 스포츠가 가능해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온도에 대해서는 온도가 높다라는 게 뭘 의미하죠? 온도가 높으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합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할 거고요. 분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그만큼 밀도도 뭐 될까요? 뭔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분자들이, 매질이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고 음파의 속력 또한 음파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음파를 나르는 매질들이 있어요. 그 매질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음파를 더 빨리 전달하겠죠. 자, 마지막은 깊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주로 물결파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바닥도 진동시켜야 하는 경우와 그죠? 깊어서 소리가 그냥 공기만 진동시키면서 간다면 그죠? 뭔가 진동을 시키는데 깊을 때와 얕을 때와 깊을 때는 얕다면 바닥도 진동을 시켜야겠죠. 그러다 보니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얕을수록 속력이 어떻게 된다? 속력이 느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언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다음에 다른 현상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관심만 가져주시면 자, 파동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만약에 한 덩어리면 문틈이 있으면 문틈을 통과하면 이만큼만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만 통과가 되면 문 뒤쪽에 있는 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안 들려야 될까요? 안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일 수가 없겠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파동이 알고 보면 이렇게 된 것들이 합쳐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의 파원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전 파면의 모든 점들이 다음 파면의 파원이 된다라는 원리가 하이원스의 원리고요. 이 원리 자체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 원리를 통해 다른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어떤 파동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 점에서 또 이렇게 오던 파동하고 만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오는 파동과 이렇게 오는 파동이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진폭이 작아질 것 같아요. 근데 빛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빨간 빛이 와요. 그죠? 그리고 초록빛이 갑니다. 그러다 둘이 만나면 뭔가 다른 색깔의 빛이 되겠죠? 하지만 다음 순간엔 다시 초록빛과 빨간 빛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고 중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더해졌었지만 다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독립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독립성은 입자라면 빨간 공, 초록 공이 만나 노란 공이 됐다면 그 다음 순간에 다시 빨간 공과 초록 공이 되라는 보장은 절대 없죠. 그래서 이 독립성은 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파동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네요. 파동의 간섭입니다. 저는 파동의 간섭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하기다. 그래서 파동을 간섭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똑같은 모양,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상이죠. 그래서 동일 위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대되는 모양,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위상이 반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위상이 180도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 이상으로 만났을 때에는 파동의 진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건 무슨 간섭이라고 부른다?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만났을 땐 진폭이 작아지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건 물결파의 간섭을 나타낸 거고요. S1과 S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어떤 점 P가 있다면 P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렇죠? S1P와 S2P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만약에 0이라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나겠죠. 그럴 때에는 뭐가 되고 보강이 되고, 만약에 거리의 차이가 2분의 람다라면 반파장 차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반파장의 차이가 나니까 이 점에 다른 파동은 이렇게 도달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쇄가 되고, 다시 한 파장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달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도달하겠죠. 그래서 다시 람다일 때에는 뭐가 된다? 보강이 된다. 즉 차이가 n 람다일 때에는 보강, 그리고 차이가 n 람다 플러스 2분의 람다일 때에는 뭐가 돼요? 상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거리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경로차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의 얘기처럼 점선을 골이다라고 표현하고 실선을 마루다라고 표현했을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보강이 될 거고요.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가 되겠죠. 뭐 이런 간단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